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핵심 사항 몇 가지만 얘기를 먼저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그러니까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으로 역학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이제 스페이스와 타임의 코디네이트를 생각을 하고요. 그 입자의 어떤 물체의 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좌표계의 어떤 선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상에서는 그냥 있는 거죠. 자, 이 라인을 결정을 하는 것은 이제 베리에이션과 프린시플 결정이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라그랑 제한이 결정되면 라그랑 제한이 이제 그 시간을 파라메터로 해서 위치와 또는 이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함수가 될 텐데 그 라그랑 제한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공간이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것과 로테이셔널 인베런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메트리인 갈릴리안 인베런스. 그러니까 등속으로 움직이는 두 좌표계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은 동일하다는 그 사실. 자, 그걸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그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만약에 어떤 그 라그랑지안이 있는데 두 개의 라그랑지안이 요만큼 결론은 이렇죠. 결론은 두 개의 라그랑지안이 이만큼 다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싱글 밸류드 펑션의 토탈 타임 디리버티만큼 다르면 사실은 두 개는 동일한 시스템이다. 동일한 운동 방정식을 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보였고요. 이게 중요하게 사용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그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인데 뭐의 라그랑지안이냐면 of 하나의 싱글 프리 오브젝트, 하나의 물체가 그냥 프리 스페이스 상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입자 하나가 움직여요. 속도도 있고 위치도 있고 뭐 속도가 있을 거고요. v는 뭐 x의 도트. 그 다음에 이 뭐 임의의 원점을 잡았을 때 이 위치는 x가 될 것이고요. 이쯤 그릴까요? 이게 x. 여기는 원점. 원점을 잡는 거는 임의적이죠. 자, 얘 이제 라그랑지안을 컨스트럭션을 할 건데 첫 번째가 그 얘가 어, 이 라그랑지안이 그 저기 스페이스 타임과 관계 없애야 된다고 했으니까 x를 x 뭐 새로운 좌표계를 써서 x 마이너스 라지 x라고 합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t를 t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t 마이너스 t라고 하면 뭐 시간을 새로 설정하는 거죠. 시간 0점을 0시를 새로 다르게 설정을 하든 하고 또는 이제 원점을 다시 설정을 해도 이 라그랑지안은 변화가 없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라그랑지안은 원래 그 이 x하고 그 다음에 속도하고 이제 파라미터 시간의 함수일 텐데 이게 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도 무관하고 그다음에 위치하고도 무관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 나왔고요. 속도에만 함수일 것이다. 근데 이 현재는 이제 방향에 의존하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 방향과도 관계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얘가 아이소트로픽 하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거고 두 번째 아이소트로픽 하다는 조건이었으니까 얘는 방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크기에만 관계되고요. v의 제곱의 함수가 될 거예요. 크기의 제곱. v의 크기 이렇게 쓰지 않느냐? 얘는 왜 이렇게 이거의 함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v의 절대값은 이거 어널리틱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싱귤레리티가 있죠. v 이퀄 제로에서. 자, 근데 이 라그랑지안이 싱귤러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v 스퀘어의 함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자, 요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세 번째 갈릴리안 인베리언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어떤 패스가 있을 텐데 스페이스 타임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이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좌표축이 그러니까 원래 이 O라고 하는 코디네이트가 있었고 얘를 O'이라고 합시다. O'. 얘는 O. 자, 이렇게 이 좌표축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원점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이 속도를 일단 되게 작은 값이라고 놓읍시다.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시간은 변화가 없고요. 뉴턴 역학에서 시간은 새로운 좌표축에서 원래 좌표축 관성계와 동일하고 절대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엡실론 t 이렇게 될 텐데 엡실론이 벡터고요. 엡실론은 이제 인피니테시멀 작은 속도라고 하는 거죠. 크기가 작다는 말이죠. 뭐 사실 이 조건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조건을 써도 충분하니까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새로운 좌표축에서는 v 마이너스 엡실론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원래 라그랑지안이 우리가 아까 1번, 2번 호모지니티하고 아이스트로픽 조건에서 얘가 v의 스퀘어의 함수라는 걸 보였는데 자, 얘를 트랜스폼을 하면은 L'은 이제 v하고 일반적으로 2의 함수, 엡실론의 함수이겠지만 v 스퀘어랑 엡실론의 함수일 텐데 얘를 속도가 이렇게 트랜스폼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v-2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 자, 이거의 함수일 거고요. 자, 얘는 익스펜전을 하면 L의 v 스퀘어 빼기 2배의 v 도트 엡실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의 스퀘어 항은 무시를 하고요. 인피니테시멀 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역시 두 번째는 작은 값이니까요. 되게 작잖아요. 자, 얘를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고요.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 L의
V 스퀘어가 되고 빼기 2배의 V 스퀘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V 닷 엡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L 프라임 이고요. 자, 이건 뭐 엡실론이 충분히 작으면 얘는 그냥 이퀄로 써도 되는 거고. 자, 얘가 두 개가 서로 시메트리를 만족을 하려면 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컨스트레인트를 쓰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두 개의 라그랑지안이 이만큼 다르다면 이 시메트리를 만족을 할 건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자 이걸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이게 전체가 람다의 어떤 펑션의 토탈 디리버티브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v라고 하는 스몰 v가 여기서 이미 어떤 함수의 위치의 미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전미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랑 같으냐면 라그랑지안을 v 스퀘어에 미분을 했을 때 얘가 컨스탄트면 돼요. 이걸 알파라고 씁시다. 알파라고 씁시다. 뭐 2분의 알파라고 쓸까? 뭐 이건 상관없는데 2분의 알파라고 씁시다. 자, 그렇게 쓰고 나면은 얘가 L 프라임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L 빼기 알파의 V 도트 입실론 이렇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L 빼기 어떤 함수 뒤에 알파의 X 도 엡실론 이거 하나의 함수죠. 자, 이렇게 전미분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라그랑지안이 2분의 1 알파의 v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플러스 상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결국에는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할 때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학의 지식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베리에이션이나 프린시플 자체로서 이 라그랑지안 포뮬레이션 자체로 최대한 라그랑지안을 구성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운동 방정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쓰는 거는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에다가 시메트리 프린시플만 쓰는 거예요. 시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공간이 호모제니어스하다, 시공간이 그 다음에 아이소토픽하다, 그러니까 회전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안 인베런스를 만족을 한다. 물론 이건 역학적인 어떤 사실이지만 이런 이제 중요한 프린시플만 쓰는 거죠. 시메트리 프린시플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아마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학부 때 역학을 배우는데 이게 라그랑지안이 갑자기 나오는데 상당히 뜬금없이 느껴지거든 처음에. 물론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이게 매우 훌륭한 포멀리즘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라그랑지안이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많이를 했어요. 물론 이제 잠정적인 결론은 그렇게 하면은 뉴턴 역학과 동일해진다. 이게 가장 쉬운 잠정적인 결론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펀더멘탈 레벨에서 우리가 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라그랑지 유도를 했고요. 프리파티클 라그랑지 유도를 했고요. 자, 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유도를 했냐면 얘 1번 호모지니티하고 자, 얘는 스페이스 타임 다 포함하는 거. 스페이스 앤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죠. 두 번째는 아이소트로피. 얘는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고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죠. 세 번째가 이제 갈릴리안 인베리언스. 뭐 등속으로 움직이는 다른 좌표계에서 봤을 때 관성계에서 봤을 때 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그 조건이죠. 자, 그로부터 얘가 V 스퀘어에 비례한다는 걸 유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운동 방정식이 라그랑지 이퀘이션 모션이 이걸 뭐 V 스퀘어로 쓰는 X 도트 스퀘어로 씁시다. X 도트의 사실은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쓰면 임의의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for xi 이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예요. x 카티시안 xy z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xi로 쓴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쓰면 dt분의 d에 xi의 도트분의 라운 l 이렇게 되고 빼기 위치에 대한 게 있고 얘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얘는 0이죠. 라그랑지안이 위치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 호모지니어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보존량이 생기고요. 이게 보존이 되죠. 라운드 xi 도트분의 라운드 l은 알파 v 얘가 vi 얘가 컨스탄트 이게 뭐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뉴턴의 퍼스트 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뉴턴의 퍼스트 로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페이스가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xi 도트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분이 다 이러니까 결국은 얘가 컨스탄트란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 xi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만약에 그 xi라는 코디네이트가 만족을 하는 게 이 라그랑지안이 여기 의존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을 이런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고요. 이름이네요. 이름인데,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얘가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시메트리가 있는데, 그 xi를 트랜스폼을 해줘도 이 코디네이트를 다른 값으로 바꿔줘도 라그랑지안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코디네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여기 컨서베이션
로가 성립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값이 이제 이 보존이 된 양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뭐 모멘텀이라고, 캐노니컬 모멘텀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접어두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 시메트리하고 컨서베이션 로를 연결시키는 게 나중에 우리가 할 텐데, 네더 시어렘, 아주 스마트한 여성 수학자, 물리학자였죠. 에미 네더라고. 그 네더 시어렘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거랑 그 어떤 아주 일반적인 시어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물론 이게 지금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보존 법칙은 그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그 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은 not always satisfied. generalized coordinate.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QR. 내가 코디네이트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았는데, 이게 Q1이라고 하는 코디네이트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쪽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았다. 이게 Q2라고 하는 코디네이트고, 뭐 이러면은 이게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제너럴 포뮬레이션 할 때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제 라그랑지안을 얻었는데,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을 얻었는데, 여기 알파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을,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지금 답을 아직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지만, 근데 왜 여기에 그 답인지 뭐 질량이 들어가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냥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이 알파 값은 뭐냐 이거죠. 어떻게 정할 것이고, 이게 뭐랑 관계가 있느냐. 분명한 거는 얘는 코디네이트랑은 관계가 없고요. 얘는 어떤 코디네이트랑 관계가 없으니까 인터널 프로퍼티랑 관계가 있겠죠. of the particle. 자, 어떤 인터널 프로퍼티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볼 겁니다.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싱글 프리 파티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의 그 상호작용을 하는, 간단히 상호작용을 하는, 여기 입자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입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얘를 그러니까 임의의 원점을 잡아서 얘를 x1이라고 부르고, 여기 원점에서 얘를 x2라고 부르죠. 위치를. 자, 그리고 얘들은 어떤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V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시스템 전체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뭐냐면은, 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 뭐냐
이,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 이 원점이 이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 이동하는 또 좌표계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원점에 그러니까 임의의 또 어, 저기 그러니까 요 원점이 이동하는 그런 또 좌표계를 하나 여기 R이라고 하는 코디네이터를 하나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픽스트 여기가 진짜 원점이고 얘는 이 전체 시스템은 이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죠.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는데 자,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잘 그려놓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입자의 라그랑지아는 일단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L은 첫 번째 입자는 이렇게 알파가 있는데 알파 1이라고 쓰고 x1 도트의 제곱 1이라고 하지 v라고 합시다. vi의 크기의 v1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자도 2의 v2의 제곱 이거는 각각의 그냥 모션에 관련된 라그랑지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함수가 하나 들어오는데 위치 함수인데 라지 R하고는 무관할 거고 그죠? 그 얘는 두 개의 x1-x2 상대 위치만의 함수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얘는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 갖고 있다. 시메트리. 그러니까 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는 뭐냐면 내가 이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 그걸 의미를 하고요. 뭐 시간에 대한 저기 의존도 없을 거고요.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 투 파티클 라그랑지안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얘는 시메트릭한데 어떤 시메트리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어떤 시메트리를 갖고 있느냐면 the translation인데 as a whole 하나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런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시메트릭 할 거고요, 분명히. 시공간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공간을 잡았으면 공간을 자, 그 좌표를 우리가 라지 R이라고 썼고요. 다른 말로 하면 R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고 자, 우리 목표는 얘를 찾는 거죠. 얘 R하고 그러니까 얘를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R하고 이 R하고 X1, X2의 관계를 찾겠다는 거예요. 어, 자,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얘를 그 시메트리 트랜슬레이션을 해요.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이 얘를 이제 원래 원점이 이 시스템 전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 이런 좌표계가 있고
이런 좌표계가 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얘를 우리가 O 프라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O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관측자는 여기가 원점이고요. O가 원점. 얘를 누구라고 부를까? 밥이라고 부르고 얘를 앨리스라고 부르면 앨리스가 보는 라그랑지안과 밥가 보는 라그랑지안의 차이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밥이 보는 라그랑지안을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보는 라그랑지안은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앨리스하고 밥의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는 뭐냐면 x1 이게 앨리스고 x1 프라임이라고 쓰면 얘는 x1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자, 그리고 x2 프라임은 x2 마이너스 r 이렇게 될 거고요. 똑같이 이동을 하니까. 자, 그리고 라그랑지안 다시 이렇게 씁시다. x1 도트, x2의 도트 이렇게 쓰고. 자, 물론 여기서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L''은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1의 알파1의 x1의 프라임의 도트 이렇게 써야 되죠.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알파2의 x2 프라임의 도트 제곱하고 빼기 v의 이거는 변화가 없죠. 이걸 그냥 x라고 합시다. 똑같이 x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새로운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로 정의를 해서 x1 x2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쓰면 여기에 속도도 똑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죠. 자, 속도도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여기 다 도트가 붙는 거죠.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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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 이렇게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자, R이 그냥 상수가 아니고요.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R의 다이내믹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얘가 그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알파 x1 도트 제곱 더하기 알파1 알파2 x2 도트 제곱 빼기 v. 자, 그러니까 앨리스 라그랑지안이죠. 이건 이제 앨리스 라그랑지안이고, 앨리스가 아니라 밥. 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 그냥 새로 씁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써보죠. 2분의 1에 알파1에 이렇게 쓰죠. x1 도트 제곱 빼기 2배의 x1하고 도트랑 r 도트 나오고 더하기 r 도트 스퀘어 이게 나오고. 자, 비슷한 항이 또 나오고요. 두 번째 입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항이 나오고 여기 2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 빼기 v.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다시 쓰면 먼저 그냥 원점이 제로였을 때 항만 먼저 따로 뽑아내면 요거 세 개. 자, 이게 L 그러니까 바백 프레임에서 보는 라그랑지안이랑 똑같죠. 더하기 2분의 1에 R 도트 제곱부터 쓰면 R1 플러스 알파 1 더하기 알파 2에다가 R 도트 제곱 빼기
알파 1 x1 도트 더하기 알파 2의 x2 도트하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r 도트. 자, 이 항들 두 개를 묶은 거예요. 이거는. 자,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 시메트리 컨디션을 만족을 하려면 얘가 L 빼기 dt분의 d 람다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R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돼야 되니까 일단 물론 여기에 임플리시트리 이미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되려면 얘가 컨스탄트가 돼야 되죠. 자, 이걸 만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값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그걸 라지 P라고 합시다. 벡터. 얘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자, 이렇게 쓴다면 이제 얘가 사실 전체 라그랑지안이 상수가 되고요. 전체 라그랑지안이 상수가 되고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게 L-dt분의 d 람다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람다는 이렇게 정의된 값이죠. 뭐냐면 P 도트 라지 R에다가 더하기 어떤 상수에다가, 여기도 뭐 앞에 것도 물론 상수지만 상수에다가 시간 곱한 거지만, 그리고 여기서 A는 2분의 1 알파 1 더하기 알파 2의 R 도트 스퀘어. 얘도 상수인 거.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씁시다. 이 값이 상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상수.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 값은 보존이 돼야 되고요. 그 알파 1, 알파 2는 바로 이 각각 입자의 특성이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는. 그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파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질량으로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모멘텀 컨서베이션이죠. 자, 지금부터는 질량이니까 얘를 m이라고 쓸게요. 지금부터 m이라고 쓸 거고, 따라서 이제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질량이 m이면, 매스 m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덴티파이를 했고,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금 얘기한 두 개의 인터랙팅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따져보면, 우리가 아직 결론을 완전히 맺은 게 아닌데, 처음에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썼는데, 요 알파라는 코에피션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질량으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x, 라지 x 코디네이트를 x1, x2 쓰는 대신에 x와 r로 쓸 거예요. x와 r. x는 x1 빼기 x2였죠. 렐러티브 포지션이었고, r이 뭐가 돼야 되느냐?
R이 뭐냐면은 이게 만족을 하는 게 R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컨스탄트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아까 컨스탄트가 된 게 뭐였냐면 이 값이 컨스탄트였고요. 그죠? 자,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아하, 이 위치 이게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서 0이 되려 아니 그 컨스탄트가 돼야 되려면 R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어, 그 알파 1 대신에 M1의 X1 더하기 M2의 X2가 되면 이거에 대한 시간의 미반이 일정하게 되죠. 컨스탄트. 모멘텀 컨서베이션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앞에 코에피션트가 붙어야 되는데 일단 단위가 다르죠. R은 포지션이고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해요. 이렇게 놔둬도 되긴 하는데 그 이 여기는 포지션이고 여기는 이제 뭐 운동량의 디멘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x1하고 x2가 같으면 이 값이 바로 r이 돼야 되죠. 이 값이 바로 r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토탈 매스로 나눠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라지 m은 두 개의 질량을 합한 거 값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쓰면 자, 그래서 x는 x1 x2 자, 이렇게 해놓고 역으로 이건 실제 역학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 이 라그랑지안을 다시 이 x1, x2 여기는 x 섞여 있는데 라그랑지안을 요거의 함수로 쓰고 싶어요. x 도트가 있고 그 다음에 r 도트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함수이죠. r은 라지 r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니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함수는 여기 없으니까 이거의 함수를 다시 쓰고 싶어요. 자, 이거의 함수를 다시 쓰려면 얘를 이제 바꾸는 거죠. 변수를 x1, x2를 x와 r의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변수는 이걸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r 더하기 n분의 라지 m2하고 x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x.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요 값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자, 그러면 라그랑지안이 여기다 넣으면 그대로 가져오고 x1 도트 대신에 여기에 이걸 넣고 요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거 대신에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을 넣고요. 아이고, 잠시만. 요걸 넣고 자, 이렇게 하면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전개해 보면 금방 알겠지만 첫 번째 이런 항이 있을 거고 2분의 1에 라지 m이 있고 r 도트 제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스 텀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크로스 텀은
정확히 캔슬되는 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에 관련된 x의 속 relative velocity에 관련된 게 하나 들어오고 마이너스 v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뮤는 여기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제곱하랑 요거 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분모에 m 제곱이 들어오고 분자에 m1 m2 제곱 더하기 m2 m1 제곱 뭐 이걸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죠. m1 더하기 m2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m1 m2 자 근데 m1 m2랑 두 개 더한 게 토탈 매스니까 결국 얘랑 얘랑 하나씩 지워지는 거죠. 하나씩 지워지는 거고 자 그래서 저기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쓴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결국은 투바디 프로블럼이 이제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된 건데 뭐 이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자, 이 투바디 프로블럼을 이펙티브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태양과 지구가 그러니까 행성이 지구를 도는데 그 다른 좌표계에서 보면 태양계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진짜로 그것이 트랜슬레이션 모멘텀이 보존돼서는 아니죠. 우주적 스케일에서 봤을 때 또 다른 갤럭시를 중심으로 우리 갤럭시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은 우리 다른 영향을 무시했을 때 스페이스는 호모제니어스하고 따라서 이 R이라고 하는 전체 위치, 시스템 전체 위치에 대한 코디네이트는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로 그냥 그 하나를 없애준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 라그랑지안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파티클 라그랑지안을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